자, 우편상식 3장 파트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장은 알다시피 이제 양이 별로 안 되죠. 그리고 앞에 이제 2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검사 결과 규정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소인과 우편의 관서가 보완해야 된다. 보통 이제 뭐 부족분이 있으면 누군가는 보완을 해야 되죠. 근데 가장 기본은 이제 우편 관서가 보완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항상 이제 발송인 쪽에서 여기서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편 관서는 빠져야 되고 발송인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죠. 틀린 질문 X로 하셔야 되겠다. 하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폭발성 물질, 화학류 등의 우편물은 접수가 불가하나. 자,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한 게 지금 교재 나와 있고, 외적으로 접수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약류, 병균류, 유독성의 물질은 예외로 한다. 역시 틀렸죠. 여기서 유독성 물질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원칙 접수 불가죠. 불가하고 예외로 하는 거는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독약류, 병균류, 하나 뭐였죠? 공안 방해와 그 관련해서 뭐 위험한 물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질문 됩니다. 그래서 유독성 물질은 저 위로 가서 접수 불가 품목으로 내용 들어가시면 맞아요. 자, 3번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일단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 주체가 나오죠. 그래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래서 면허, 허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받은 자가 독약류 및 병균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일단 반드시 뭐로 발송해야 돼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송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 접수 항목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다. 독약류, 병균류, 또 하나는 공안 방해와 관련해서 뭐 위험한 것들, 이렇게 세 가지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예외적 접수 가능한데 대신 주체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맞는 질문 됩니다. 4번 법적으로 행정적인 목적으로 개인이 공안 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접수 가능하다. 일단은 전반적 문맥은 맞아요. 일단 목적이 법적, 행정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물질은 공안 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뭐 약간 이제 음란서적, 도하 뭐 이런 거 예를 쭉 들어놨는데,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보내면 안 되고 뭔가 이제 교화의 목적으로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는 병균류, 그쪽은 두 가지가 주체가 뭐냐면 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면허,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되는데, 해당 요항목은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공공기관이 이렇게. 4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 5번 칼과 유사한 것은 적당한 칼집에 넣어서 포장해야 되는 게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리고 상자 등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자 등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집에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상자 등에 넣으셔도 되고. 여기 상자 넣을 때도 포장을 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자 등에 넣어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틀린 질문 되는 거다. 저 칼집에 넣어도 되고 상자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장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공부 좀 해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자, 6번 독약, 극약 및 생병원체의 경우 우편물 외부에 발송인의 성명만 기재를 하면 된다. 일단 성명 기재는 원칙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독약, 극약 관련돼서 아까 분명히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아까 분명히 면허 허가를 받은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명만 넣으시면 안 되고 그분의 자격도 넣으셔야 돼요. 자격도. 그래서 뭐 의사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7번. 일반적으로 혐오성 유무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설물 누출을 방지할 장치를 해야 된다. 일단 이제 그때 예로 두고 있는 게 뭐 있었냐면 교재에 산, 꿀벌이 나와 있죠. 예로 든 거. 그러니까 산, 여기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꿀벌 같은 경우를 이제 포장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튼튼한 병이라든지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완전히 탈출을 막아줘야 되고요. 배설물이 누출될 수 있죠. 이것도 방지할 장치를 해야 되는데 혐오성 유무와 상관없이 이게 좀 틀렸어요. 혐오성이 기본적으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혐오성이 없어야 되는 거고 혐오성이 있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교재 지문상. 그래서 가끔 혐오성 있는 경우 동물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뱀, 악어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 자체는 다 위반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외국과 국내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세관에서 이런 것도 따로 차단해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혐오성 유무와 상관이 있는 거다. 그래서 혐오성 없는 게 일단 기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전기 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 감액을 받는 우편물의 최대 무게는 1200g이다. 이거 맞는 거고요. 뒤쪽에서 우편 요금 파트 우리 이제 공부 지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요금 별납, 요금 후납, 수취인 요금 부담하는 거, 그다음에 요금 감액 부분이 나오죠.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쥐압하시죠. 요금의 감액. 여기 들어가시면 종류가 쭉 나와요. 감액받는 대상물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랑 소포 우편물 두 개로 나눠 놓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는 게 전기 간행물, 서적 등이 들어가면서 그 교재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금 감액을 받는 우편물 최대 무게가 써 있어요. 그래서 1200g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감액을 받는 경우는 1200g이고 만약 감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몇 g이에요? 요거는 800g이다. 800g. 요금 감액 파트는 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일단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서 강의를 한번 찍어서 암기가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8번은 맞는 지문 됩니다. 자, 9번 통상 우편물의 국내 특급가, 소포 우편물의 최대 무게. 하여튼 이제 우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용어부터가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로 두 개로 나누시는데 소포 우편물의 최대 무게는 30kg 으로 나와 있고 통상 우편물의 국내 특급도 30kg으로 돼 있죠. 둘 다 30kg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9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10번 통상 우편물의 최소 부피는 자, 일단 통상 우편물이죠. 최소 부피는 평면의 길이와 14cm, 너비는 9cm가 되어야 되고 최대 부피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합쳐서 90cm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원통령의 최소 부피는 지름의 2배와 길이 합쳐서 23cm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요 14에다가 9를 더해서 원통령 몇 cm? 23cm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일단 통상 우편물도 원통령이 들어가 있고 소포 우편물에도 원통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표에 간단하게 쭉 정리해 놨는데 그게 이제 2장에 저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한번 채워보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놓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편상식 4장 파트로 들어갈게요. 대신 이제 저희가 수업 올릴 거는 이제 금융상식을 또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일단 금융상식 강의를 먼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